예, 안녕하십니까. 매버릭TV 구독자 여러분. 이번 주에 인사드립니다. 코인베이스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어제 사실 방송 드릴라 그랬는데, 한 148, 149에 제가 좀 주간 거래로 샀거든요. 근데 갑자기 백악관 회동이 잡히면서 한 164, 170 정도로 뛰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전고점 450불대에 비교해서는 많이 빠져있는 상태고, 오늘 상당히 좀 영상이 길어질 텐데, 에브리띵 익스체인지라 그러죠. 어떻게 사업 영역이 기하급수적으로 확대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상당히 코인 생태계도 변화가 많아요. 그런 점을 같이 생각해 보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제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이런 거래소의 글로벌 거래 볼륨으로 봤을 때는 바이낸스가 사실은 지금 압도적인 1위라고 볼 수가 있죠. 근데 이제 코인베이스가 점유율을 상당히 빠르게 늘리고 있고 지금 자체 집계로는 10%를 넘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파생 상품으로는 뭐 한 1, 2%로 집계가 되는데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데리빗이라고 하는 옵션 1위 거래소를 인수를 했어요. 한 6조 원 정도 주고 샀습니다. 그래서 파생 상품에서도 상당히 좀 기대가 된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고요. 이더리움 옵션 같은 경우에는 대리빗이 94% 차지하고 있다. 그리고 미국의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현물 ETF 블랙락을 포함해가지고 IBIT죠. 수탁을 다 하고 있습니다. 이게 왜 수탁을 해야 되냐면 ETF는 자산 운용사잖아요. 그 ETF라고 하는 거는 ETF는 그 공식이 상당히 단순하기 때문에 시가총액 순서대로 가는 거죠. 이거를 그 상품을 개발하고 운용을 하는 사람들이 그 계좌에 갖고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게 이제 모든 나라의 그 자본시장이 어느 정도 발달하고 법제가 있다라고 한 나라들에서는 대부분 외부 위탁기관에 맡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양도도 안 되고 담보 잡는 것도 안 되고 뭐 신탁도 안 되고 어쨌든 그래요. 우리나라 여러분들 그 카카오페이에서 선불결제업이라 그러죠. 그 캐시 충전하시잖아요. 선물 주고 이럴 때 스타벅스 뭐 신세계 상품권 이런 거 주고받고 할 때 거기에 충전하는 금액도 카카오가 못 갖고 있습니다. 외부에 다 위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한 규제 때문이다. 그런데 이것 때문에 자산이 쌓이고 이걸로 거래 규모가 커지면 돈을 벌 수 있는 사업들이 다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스테이블 코인 USDC 여기에서 이제 리워드 받고 있고 여러 가지로 사업이 많이 분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 수수료가 여전히 제일 큰데 다른 사업들에서 멤버십도 있고 이 수익 구조가 굉장히 많이 다변화됐다. 저도 오랜만에 봐서 깜짝 놀랐거든요. 그래서 비트코인 베타는 현재 맞습니다. 비트코인 주가의 한 3배 정도로 움직이기 때문에 맞긴 맞는데 매출 구조가 상당히 다변화됐다는 거. 두 번째, 3분기 연속 적자. 이게 회계적인 적자거든요, 사실은. 수익을 창출하는 능력은 좋아졌는데 갖고 있는 코인 가치가 빠지면서 이게 적자로 기록이 되는 그런 현상이 좀 있는 것 같고요. 세 번째, 에이전트 파이낸싱하고 주식 예측 시장. 새로운 사업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브라이언 암스트롱하고 프레드 에르삼이 공동 창업을 했는데 나중에 프레드는 나갔지만 그리고 텍사스로 법인을 다시 옮겼죠. 공동 창업자 중에 이 프레드는 나중에 패러다임이라고 하는 회사를 차렸는데 나중에 다시 말씀드릴게요. 뭐 8개로 이제 내용이 많다 이제 이런 거고 뭐 이더리움 이게 금융 스테이블 코인 뭐 블록체인 OS 요렇게 알려져 있고 나머지 경쟁 OS SOL이라고 하는 것도 있고 비트코인 뭐 스테이블 코인 그다음에 요 베이스라고 하는 자체 블록체인 시스템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이더리움 이거는 비트코인 다음으로 전 세계 시가총액이 2,750억 달러니까 400조 원 정도 되는 굉장히 좀 등치가 큰 그런 코인이죠. 근데 요거는 비트코인하고는 달리 스테이킹 보상도 있는 거고, 그죠?
어떤 금융의 OS로서 내가 원장만 다른 사람들하고 공유하는 게 아니라 그 위에 스마트 컨트랙을 올릴 수 있는 그러한 이제 근데 요 독점도 여러 가지 코인들이 어제 그 대통령 회담 후에 올랐던 하이퍼 리퀴드 포함해가지고 자체 체인 시스템을 만들어가지고 거래소를 만들어버리기 때문에 영원히 독점일 거다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상당히 이더리움의 트랙을 많이 타고 있는 거죠, 회사들이. 그러니까 이제 본격적인 코인베이스 얘기 전에 이제 이더리움이 중요하니까 말씀을 좀 드리면은 이게 분산 원장이라고 하는 블록체인의 개념이 뭐냐라는 거를 많은 사람들이 잘 모를 수가 있어요, 자세히는.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리면은 전 세계 수만 대가 넘겠죠. 뭐 수백만 대, 수천만 대가 그 원장, 장부를 다 같이 똑같은 거를 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2초마다 한 페이지가 추가가 돼서 이거를 누가 개인이 아무리 힘이 세다 그래도 사기를 치거나 고칠 수가 없고 있었던 거래를 없게 만든다든지 없었던 거래를 있게 만든 이런 거 있을 수 없다라는 거지.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죠. 코드도 올려 스마트 컨트랙을 올립니다. 조건만 맞으면 자동으로 체결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계산을 한 만큼 1번, 2번 하려면은 계산이 필요한데 계산량만큼 이더리움으로 사용료를 내야 돼. 요거를 가스비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영어로 가스비라고 하는데 어쨌든 그래서 금융 운영 체제로도 불린다. 그런 얘기고. 스테이블 코인 관련해서 또 이제 설명을 조금 드리면은 USDC 서클이 발행하는 요거를 그 국채랑 1대1로 대응이 돼 있죠. 그래서 이자가 발생을 하는데 요거는 서클한테 사실은 100% 가는 겁니다. 근데 그 유통사인 코인베이스가 리워드를 지급을 하는 거죠. 여기 받아가지고. 왜냐하면 서클하고 코인베이스가 고객 수를 늘려서 독점적 지위를 갖는 게 우선이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지니어스법에서 이자 금지 그런 논쟁이 나왔는데 지금 클래러티 액트 통과시키라고 트럼프가 어제 얘기한 거는 지금 단순히 갖고 있는 것만으로 발생하는 이자 수익은 배분하면 안 되고 스테이킹으로는 활동 보상은 가능한 걸로 그렇게 얘기가 되고 있고요. 그래서 리테일 현물, 브로커리지, 기관, 옵션 거래, 대리빗 인수한 거, 예측시장, 캐시 물량을 유통을 하고 있고 스테이블 코인, 리워드, X401에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에이전트 파이낸싱의 어떤 기반이 되는 HTTP에 오랫동안 쓰이지 않던 코드를 갖고 온 거, 스테이킹, 뭐 멤버십, 뭐 커스터디, 기관 자금 운용하는 거, 자가 소유하는 체인 그런 걸 건설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주에 반등을 했는데 사실은 이제 비트코인 가격하고 관련이 커요. 이 비트코인이 뭐 거의 뭐 1억 7천 갔다가 지금 1억 수준으로 많이 빠졌는데 비트코인 가격에 상당히 좀 많이 영향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클래러티 액트라든지 이런 규제 법안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지금 시세는 비트코인에 연동돼 있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근데 파생 상품의 점유율은 대리빗 인수를 해서 지금 좀 달라졌겠지만 그 퍼머넌트 선물, 무기한 선물이라는 게 있죠. 그것 때문에 그러니까 요거에서는 점유율이 굉장히 낮아요. 그래서 현물은 이제 토큰 인사이트에 나온 20개 거래소에서 현물 거래는 늘었는데 사실상 코인베이스는 현물 거래 점유율 혹은 거래량도 많이 깎인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전반적인 코인 시장에서 레버리지가 좀 힘을 잃고 있고 현물이 올라갔다라는 거는 지금 장기적으로 좀 보고 살려고 하는 사람이 많이 들어갔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 파산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한 3, 4년 전에요. 감원도 많이 하고 지금 감원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신규 채용 공고도 한 600명 규모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상당히 좀 턴어라운드를 하면은 다시 한번 한 3, 400불 넘지 않겠나 이런 기대가 있어서 제가 한 148 정도에 사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또 말씀드렸지만 비트코인 시세 변동에 3배로 흔들린다. 그리고 지금 월스트리트도 목표가가 100달러 이하에서 330달러까지 상당히 분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좋게 보는 데도 있고 나쁘게 보는 데도 있고 10월 달에 비트코인 마지막 반감기가 온다고 하지 않습니까? 마지막이 아니라 반감기가 이제 주기에 따라서 온다라고 하는데 뭐 마이클 세일러도 버티고 있고 존버하고 있죠. 존경합니다. 예, 이거 하나에 목숨을 걸고 이렇게 사는 사람. 매출은 꺾였는데 에비타라고 하죠. 요 영업이익 그 지표는 상승을 계속 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 이게 적자 계속 나는데 보유 코인의 평가 손실이 거의 대부분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갖고 있던 게 부동산 값이 여러분들 아파트 갖고 있는데 뭐 15억이다. 근데 이게 갑자기 8억으로 빠졌다 그러면 개인은 문제가 안 되지만 법인은 이거를 회계 보고를 해야 되거든. 그러니까 내가 캐시플로우는 늘어나는데 자산값이 깎이면 이게 그 재무제표 공시에서는 손해가 나는 거예요, 계속. 예. 네. 근데 지금 매출 구조가 1억 한 2천만 달러 정도가 기관 거래가 주로 큰데, 그 다음에 구독 서비스 이런 데서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네, 상당히 놀랍죠? 그러니까 리테일이라고 하는 거는 개인들이 코인베이스에서 거래할 때 내는 수수료, 이거 수익은 전년 대비해서 30.5%가 올해 2분기 실적에서 줄었는데, 기관 매출은 상당히 많이 증가를 했고요. 1억 달러 가까이 됩니다. 그리고 기타, 시퀀서에 이따 설명드릴 거예요. 이게 거래 내역 기록 빨리 해가지고 이제 올리는 거 그런 건데, 상당히 지금 수익 나는 게 기관에서 많이 나고 있다. 다른 것도 포함해가지고. 스테이블 코인도 금리가 내려가면서 조금 이제 수익이 낮아졌고, 아까 블록체인 리워드, 이것도 코인 가격이 연동이 되니까. 왜냐면은 여러분들이 스테이킹으로 코인을 배분받았다 그러면 코인 가격 내려가니까 스테이킹 수익도 줄어들 거 아니에요? 근데 이자, 마진론이라고 하는데 이따가 설명드릴 거고요. 기타, 이제 멤버십하고 기관 거래로 하는 건 많이 늘어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총 매출에서 과거에는 비트코인 관련된 매출이 50% 넘었다 그러면 지금은 비트코인이 잠잠해지고 12%밖에 안 됐고 나머지가 88%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도 큰 타격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 회사가 이제 망하는 걸 넘어서 에브리띵 익스체인지를 위해서 M&A를 지금 한 10개 했거든요. 그래서 낙관론을 오늘 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게 스테이블 코인 얘기로 잠깐만 다시 돌아가면은 그러니까 서클이 스테이블 코인 발행량만큼 1대1로 그 국채를 사잖아요. 그 국채에서 나오는 이자는 서클이 다 받는데 그거를 코인베이스에 넣어둔 게 있어요, 사람들이. 거기에서 나오는 이자는 다 받고 외부 코인베이스 말고 다른 거래소라든지 이런데 온체인으로 올린 그러한 코인에서 받는 리워드는 50%만 이제 받는 건데 이걸 왜 주냐 그러면은 예금을 유치하려고 하는 겁니다. 예금을 유치해야 이게 돈을 벌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어디 직장에 처음 취직해가지고 신한은행에 만들었어. 그러면 뭐 신용대출 받으세요, 주담대 받으세요, 뭐 카드 만드세요, 뭐 이런 걸로 연결이 되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걸 노리고 지금 리워드를 많이 주고 있는 거다. 예. 하이퍼 리퀴드도 트럼프 언급 이후에 주가 많이 올랐는데 이따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용이 너무 많아서 오늘 좀 혼란스러우실 수도 있는데 오늘의 핵심은 코인베이스의 매출원이 상당히 다변화됐고 정말 모든 것의 거래소가 될 가능성이 지금 높아지고 있다는 얘기를 좀 드리는 겁니다. 지금 코인으로 스테이킹 보상을 받는 거가 코인 가격이 내려가면서 많이 줄었다는 얘기이고요. 근데 스테이킹이라고 하는 활동 기반 보상이죠. 활동 기반이라는 건 뭐냐? 여러분들 이더리움을 갖고 있으면은 이 분산 원장을 다 상호 검증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온라인에 접속하는 것만으로도 보상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진입 규제가 있습니다. 이더리움 32개를 공탁을 시켜놔야 돼요. 이게 한 8천만 원 정도 되거든요. 그 다음에 본인 컴퓨터, 이거는 한 3, 400만 원짜리 시스템으로 돼요. 근데 월에 한 2, 30만 원밖에 못 받아. 그래서 사람들이 코인베이스 위탁을 하면 이번 위탁형으로. 코인베이스가 이걸 하고 규모의 경제가 있으니까 커미션을 떼가는 거야. 한 20, 30%를. 이게 주요한 수익이다. 네.
유동성 스테이킹이라는 거 뭐냐면은 요거는 담보대출입니다. 거의 이제 쉽게 얘기하면은. 그러니까 코인베이스도 공탁을 할 거 아니야. 근데 그 묶인 코인을 내가 이거 갖고 있다라는 거 확실하니까 이거 영수증을 갖고 담보대출이나 이런 걸 하는 겁니다. 네, 그럼 돈을 또 굴리는 거죠. 하나 수익 내면서 또 이거 담보로 수익을 내는. 어떻게 보면 뭐 2순위 대출, 3순위 대출 같은 거를 계속 하고 있는 거죠. 네, 코인 시세가 유지되는 한. 스테이킹가 요 세 가지 맞아요. 혼자 하는 거, 서버 있는 사람들이 하는 거, 서버 있는 사람들이 또 묶어놓은 거를 담보대출 받는 거, 요런 게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기관 매출이 지금 1억 달러 한 1,500억 원 정도가 되는데, 환율이 돼서 1,400억 원인가? 그러니까 거래를 집행할 때, 파생 거래가 되게 많겠죠? 그런 게 하나 있고, 커스터디, ETF 같은 거. 그래서 또, 베이시스 포인트를 먹고요. 담보 마진론은 기관이 코인베이스에 수탁한 코인이 한 10억 달러 된다 그러면은 요거를 갖고 담보를 내는 건데 마진론이라는 거는 담보 가치가 시세에 따라서 조정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10억의 LTV 70%로 7억 달러를 대출 받았는데 만약에 10억 달러 자산이 위로 올라가면 대출 더 받을 수 있는 거고 상환할 필요 없는 거고 10억 달러였는데 이게 8억 달러가 됐다 그러면 그 차액만큼에 해당하는 그 대출분은 상환을 시켜야 되는 그런 게 이제 마진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관을 대행해서 스테이킹 보상도 받아주고요. 네. 왜냐하면 이게 이제 전산이나 보안 항상 24시간 문제없이 서버를 돌리기 어려우니까 기관도 외주를 이제 주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죠. 블랙락의 이제 현물 ETF IBIT가 여기 이제 코인베이스에 들어와 있다. 어쩔 수 없이 법정 규제에 의해 가지고 외부에 수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멤버십 사업도 돈을 꽤 벌고 있습니다. 지금 60만 구독자에서 100만에 근접했는데 요금제는 5달러, 30달러, 300달러 이렇게 돼 있습니다. 30달러를 쓰시면은 수수료가 월 10,000달러 거의 뭐 개인 입장에서는 코인 수수료를 다 면제받는 거죠. 네, 그 다음에 USDC에서 나오는 그 리워드 우대금리가 확대되고요. 코인 베이스가 발급하는 그 카드의 적립 요율도 상향이 된다. 네, 300달러 쓰시면 더 많은 혜택을 받는 거. 이러한 멤버십 사업도 잘 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시퀀서라는 개념을 설명을 드릴 건데 오늘 내용이 좀 어렵네요. 제가 좀 너무 길면 사람들이 안 보니까 빨리빨리 지나가는데 아까 그 이더리움의 스테이킹 할 때 자기 혼자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12초마다 거래 원장이 새로 하나씩 추가가 되는데 이게 굉장히 느려요. 근데 그 코인베이스 거래량이 많으니까 또 그 스스로 이렇게 이더리움 체인 위에서 계산되는 것도 너무 느리니까 그 거래의 어떤 그 누구한테 주고 뭐가 왔고 이런 거를 밖에서 처리한 다음에 거래 내역만 이더리움 체인에 옮기는 이러한 그 처리 장치를 시퀀서라고 하는 거거든. 네. 근데 여기서 뭐가 문제가 되냐면 아까 L1이 느리다 그랬죠. 그럼 서버 비용도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근데 마진 구조에서 요 L1 요거 원래 비용이 많이 드는 그런 이더리움 위에서 처리하는 것보다 자기네들 따로 차려놓은 베이스 체인 위에서 자체 체인 위에서 계산을 빨리 하고 거래 내역만 기록하는 게 L2라고 합시다. 그거를. 이 비용이 싸기 때문에 마진이 많이 남는 거예요. 네. 좀 어려운 얘기니까 요거는 좀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에브리띵 익스체인지, 이제 코인뿐만이 아니라 거의 모든 자산을 토큰화해가지고 거래한다라는 개념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실행이 될 것 같은데요. 지난 6개월 동안 4단 부스트를 켰습니다. 토큰화 주식 파생 예측 시장.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지금 미국 전역에서 8,000개 이상 종목이, 이건 로빈후드하고도 이제 경쟁 구도가 펼쳐지는 건데, 나중에 로빈후드 방송하면서 또 말씀드릴게요. 24시간 수수료가 없이 주식 거래를 하게 된다. 우리나라 증권거래소도 있고, 뭐도 있고,
그런데 무료로 그냥 다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 모든 종목. 영국에선 4,000개 종목으로 시작을 했고요. 근데 이 노림수가 뭐냐면 수수료가 없다 그래도 여기 와서 달러나 스테이블 코인으로 이걸 거래를 하는 거야. 그러면은 저축은행에 예수금 쌓아놓은 걸로 워렌 버핏이 주식 사듯이 이 예치 금액을 가지고 장사를 할 수가 있는 거죠. 네. 그 다음에 멤버십도 팔고 뭐도 팔고 여러 가지 상품이 많으니까. 그래서 연초에 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나스닥 증권 토큰화를 승인을 했어요. 그 말은 뭐냐면 이게 증권의 규제를 안 받고 상품 규제를 받는 얘기입니다. 네. 그러니까 금융 규제로 들어가면 모든 거래 절차나 회사 내부 규정이 엄청 빡빡해지는데 모든 기능을 다 분리해야 되거든요. 아까 뭐 ETF 뭐 외부 스탁 맡겨야 된다 이런 것도 아니고 파생 토큰이 되면은 이거를 토큰으로 감싸가지고 주식인데 주식이 아닌 것처럼 전 세계에서 24시간 0.01, 0.001 이런 토큰화 매매를 배당까지 포함해가지고 할 수 있게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전 세계가 되진 않는데 지금 이거를 하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예측 시장 얘기를 해보면 켈시가 되게 유명하죠. 폴리마켓하고. 근데 여기서 켈시의 물량을 상당히 이제 많이 유통을 하고 있고요. 켈시의 지분 투자도 참여를 해서 상당 지분을 갖고 있는데 지분율은 발표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클리어링 컴퍼니 TCC라고 이게 면허가 몇 개가 있어야 돼요. 이런 걸 하려고 그러면은 청산소가 있어야 되거든요. 청산소를 인수를 했어요. 지금 그 상품거래위원회에 정식 인가를 신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요 예측 시장에서 계약과 매출이 전년 대비해가지고 거의 배증을 했다. 그러나 아직 켈시에 비하면은 자체 매출은 좀 많이 작은 상태인데 성장률이 굉장히 좋다. 예측 시장이 지금 뭐 뉴욕주 법무장관이 360억 달러 소송을 하고 코인베이스도 피소를 당했는데 그래도 이 시장이 뭐 앞으로 없어지진 않겠죠. 뉴욕주에서 안 된다 그러면 다른 데로 가면 되잖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켈시가 아니고 이걸 뭘 인수한 거였더라. 데리빗 옵션 거래소 1위를 또 인수를 했다라는 얘기. 여기 이제 에이전트 파이낸싱 얘기로 넘어가는데 그 HTTP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 웹 브라우저라든지 웹의 공통 통신 규격이죠. 앞에 이제 세 자리 앞자리 코드가 어떤 메시지를 담고 있는데 너 이거 잘못됐다. 뭐 서버에서 오류가 생겼다 이런 걸 알려주는데 옛날에 HTTP를 개발했던 사람들은 다 웹에서 마이크로 페이먼트 그러니까 신용카드는 지금 1,000원, 10,000원 단위가 안 되면 결제가 안 돼요, 사실은. 지금 많이 이제 유연화가 됐지만 옛날엔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러한 결제가 안 된다라는 코드가 402였는데 그러니까 돈을 달라 그래도 이 정도 소액은 못 보내는 거였는데 그렇게 놀고 있던 코드를 그대로 전 세계 웹을 관장하는 HTTP 코드 비어있던 거 놀고 있던 코드를 에이전트가 API 쓸 때마다 0.01달러, 0.001달러 결제하라 이런 거 코드를 도입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에이전트의 거래 규모가 사람을 훨씬 넘어설 건데 요 API 스테이블 코인 즉시 결제 시스템 X40이라고 하는 거를 만들었다. 네. 그리고 지금 AI 투자자문사도 미국에서 출시를 했고요. 네. 지금 한국에서도 한국투자증권에서 프로그램 짜서 할 수가 있죠. 그러나 이거는 AI로 돈을 굴려주는 거를 이미 상품을 출시를 했다. 이 소프트웨어 스택도 다 갖고 있고요. 상당히 지금 내용이 많죠. 어렵습니다. 오늘 영상도 별로 조회수가 안 나올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온체인 에이전트 경제의 새 관문을 제 생각에는 이게 못을 잘 박아놨다. 이게 텐트 칠 때 이게 군대에서 A형 텐트인데 못을 잘 박아놓은 거 아닌가. 성장성이 제가 볼 때는 여기가 앞으로 굉장히 좋아질 것 같고
사람을 많이 그동안 잘랐습니다. 지난 4년 동안. 근데 지금 새롭게 600자리 이상을 채용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 말은 이제 새롭게 필요한 기능들이 많다는 거겠죠. 그다음에 작년도에 코인 시장이 죽을 쏠 때 옵션 거래소 1위 회사를 포함해가지고 10개 회사의 지분 투자, 인수합병을 진행했고, 특히 코인 DCX 아마 요게 제가 알기로는 인도에서 스테이블 코인, 비트코인 거래소 1위일 거예요. 인수는 못하고 지분 투자가 상당히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증권하고 다른 거는 이 칼타라고 하는 거는 이제 스타트업 투자에 관련된 거, 엔젤리스트도 그렇고 뉴욕 스탁 익스체인지, 시카고 상품거래소, 그다음에 청산소 이런 거를 다 합쳐놓은 건데 증권에서는 이걸 한 회사가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지금은 코인은 상품이라고 보기 때문에 규제의 회색지대에서 클래리티 액트가 통과되면 이게 이제 완성이 될 건데 수직 계열화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AI 혁명, 기술 혁명으로 인해서 기존의 전통적인 어떤 제품이나 서비스, 규제에 의존하던 기업들, 분산되어 있는 그런 기능들이 수직 계열화. 지금 뭐 인텔이나 스페이스X, 테슬라 수직 계열화가 핵심이죠. 서비스에서도 이런 게 일어날 거예요. 금융이 제일 빠른 것 같다. 그래서 제가 사실은 이 채널이 가장 빨리 큰 게 자녀, 증여 뭐 이런 컨텐츠였는데 그때 시카고 상품거래소랑 뉴욕 인터컨티넨탈 익스체인지, 뉴욕 스탁 익스체인지 갖고 있는데 나스닥 영원히 괜찮을 거다 얘기했는데 이제 제가 수정을 해야 되겠습니다. 앞으로는 요 블록체인으로 운영되는 에브리띵 익스체인지 회사들이 그거를 다 갖고 가게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제 B2B 네트워크는 뭐냐면 기업 간 결제에서는 사실 전 세계 은행 네트워크하고 연결이 돼야 되는데 요 인프라는 아직 코인베이스가 못 갖고 있습니다. 근데 카드사는 다 들어왔거든요. 인수합병을 다 괜찮은 것들 했어요. 완벽하진 않지만. 그래서 처음에 BVNK라는 회사를 인수하려다가 결렬이 돼서 지금 한 3년 정도 시간을 두고 자체 국제 기업 결제망을 스위프트하고 연동해서 만드는 거를 추진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너무 많은데 하여간 지금 전 세계에서 지급 결제 관련되는 거는 뭐 원유나 오렌지 돈육 선물 이런 거 시카고 상품거래소 이런 거 현물하고 너무 맞닿은 거 빼고는 거의 전부 다 들어왔다는 거예요. 부동산 제외하고는. 좀 무섭죠. 거래 규모가 이제 몇백조, 몇천조로 클 수가 있는데 거기서 비자처럼 0.2% 이렇게만 먹어도 떼돈을 벌 거 아니야. 그죠? 저는 상당히 좀 장기 투자를 할 만한 주식이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재무제표도 보면은 갖고 있는 현금이 많아요. M&A도 많이 했고, 지난 세월 동안. 그래서 지금 민주당하고 공화당 양당에 정치 기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에는 Protect Progress, 공화당에는 Defend American Jobs 이런 이름으로 돈을 많이 내고 있고 백악관 새로 짓는 볼룸에도 기부를 했고요. 어제 그 핵심 내용은 뭐냐면 트럼프하고 크립토 회장들의 그 루즈벨트룸 회동은 빨리 통과시켜라. 지금 뭐 괜찮지 않냐? 지금 중국이 스테이블 코인 몇 개 내줄 거냐? 근데 이제 리스크는 트럼프가 이제 혼자서 14억 달러를 벌었다는 거지. 예. 그래서 이제 클래리티 액트의 그 핵심 쟁점 아시죠? 스테이블 코인의 리워드 이걸 어떻게 할 거냐? 그리고 코인베이스가 갖고 있는 코인을 이제 상장시켰을 때 이걸 증권으로 볼 거냐? 코인으로 볼 거냐? 코인으로 봐야 상품으로 봐야지 유리합니다. 수직 통합. 옛날에는 증권은 뭐 청산, 위탁, 뭐 운용 이런 거 다 분리해야 되는데 코인이 되는 순간 수직 계열화가 가능해지는 거죠. 이게 미국이나 우리나라도 지금 뭐 분권, 상생, 뭐 공정 이런 것 때문에 투명성 이런 것 때문에 다 분화가 돼 있는데 중국은 다 합쳐서 모든 기능을 큰 기업이 하지 않으니까 수직 결합을 우리도 금융시장에서 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도 있는 겁니다. 뭐 상원, 청문회 이런 걸 보면은. 그래서 투자 계약자산 분리 요게 뭐냐면 코인을 증권으로 보지 말라는 거죠. 네. 그래야 우리가 스테이블 코인 전 세계 지급결제 시장을 빨리 먹을 수 있다. 이러한 얘기입니다. 지금 이제 하원에서는 압도적으로 이제 민주당도 동참을 해서 스테이블 코인 그 클래리티 액트가 통과가 됐는데 상원에서
이제 또 트럼프 돈 번 거, 뭐 이제 워렌 의원 나와가지고 또 이제 뭐 그래서 이제 또 그러니까 여러 법안이 걸려 있어요. 지금 이란 전쟁, 그다음에 뭐 세출 법안, 뭐 의료 보험 이런 게 너무 많이 걸려 있어서 이게 이제 협상 대상이 된 게 좀 크다라고 보고요. 어제 하이프 이게 미국 출신의 퀀트가 이 퍼머넌트 무기한 선물이라고 하죠. 비트코인은 그 무기한 선물이 있어가지고 원래 선물은 기한이 있는데, 그러니까 파생 상품의 이 거래 가치가 현물의 가치에 수렴하게끔 기한 제한을 둔 건데, 요 기한이 없이 그냥 높으면은 비용을 내야 되고 낮으면 그 보상을 받는 요 메커니즘이 항상 돌아가니까 그거를 누구의 어떤 이더리움 이런 거 도움도 안 받고 자체 체인으로 거래소를 만든 게 하이퍼 리퀴드인데, 미국에서는 요 파생 상품, 특히 이제 요 선물이 불법이라서 여기에 만들어 놓은 거를 지금 미국으로 갖고 오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합법화가 되면 주식이 좋을 거다 그래서 하이프가 11%뜬 거죠. 여기서 하이프는 하이퍼 리퀴드가 발행하는 코인이죠. 그래서 9월 15일 60표가 필요합니다. 연내 서명을 하려고 그러면. 근데 아마 안 될 가능성이 높고, 왜냐하면 민주당이 무소속 7표가 더 필요해. 60표가 돼야지 이제 표결을 다시 해볼 수가 있는데, 통과를 한다 그래요. 클로처가 60표 돼서 통과한다 그래도 본표결 상원에서 그다음에 하원 재의결이 남아있기 때문에 연내 통과 좀 어렵지 않겠나. 그러나 제가 마지막에 말씀드리겠지만 코인베이스의 주가는 비트코인에 연동이 됩니다. 그리고 이런 게 잘 안 될수록 신규 진입자가 안 들어올 거 아니에요. 독점 효과가 또 생긴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코인 거래하고 뭐 지금 아까 뭐 AI 자산운용하고 모든 기능을 통합하고 이런 게 법률에 근거한 건 아니에요. 네. SEC라든지 상품선물거래위원회에 트럼프 사람들 들어가면서 지금 좀 행정 지침, 행정 규정으로 열어준 거거든요. 그래서 불안정한 겁니다. 그래서 3월 달에 그 SEC 새 의장이 이제 취임을 하면서 굉장히 좋게 이제 해석 지침이 나왔어요. 68쪽짜리가. 증권성을 탈피시킨다라는 이런 게 나왔는데, 그러니까 처음엔 증권으로 시작했다 그러더라도 나중에 코인 범주로 이동할 수 있게끔. 근데 이제 클래리티 액트가 뻥 나면은 요것도 이제 힘들어지는 거지. 그래서 지금은 가장 약한 뭐 인사라든지 뭐 집행 재량이라든지 기관 해석 지침으로 SEC랑 CFTC가 만든 걸로. 근데 요게 정식 규칙이 되거나 가장 확실한 거는 최상단의 법률이 들어와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두 번의 선거, 중간 선거 이런 거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보고요. 근데 지금 이제 또 조금 이제 정치적으로 그렇게 좀 쉽지 않은 국면이죠. 국제 부채 문제도 있고 이란 전쟁 문제도 있고 어렵지만 이제 코인화, 토큰화, 자산의 토큰화랑 전 세계 지급 결제 프릭션 낮아지는 거 이런 소프트웨어 기반의 어떤 결제 시장의 확대는 거스를 수 없는 시대의 흐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규제가 조금 늦게 풀리는 게 코인베이스나 로빈훗 이런 데에는 도움이 더 될 수 있어요. 독점력을 유지하는. 앞으로 클로처 60표 나오는 거 보시고 본투표도 보시고 3분기 실적도 보시고 중간 선거도 보시고 금리는 이제 스테이블 코인 수익성에 영향을 주니까 그것도 봐야 되고요. 비트코인의 네 번째 반강기가 진짜 오냐 이런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비트코인 베타의 성격이 그렇게 강한 거냐 그러면 점차 그게 옅어지는 것 같습니다. 뭐 무너지는 주가는 아니지. 최근에 어제 오늘 꽤 올랐으니까 에브리띵 익스체인지로 가는 거냐, 정말 모든 자산이 코인의 영역, 토큰화의 영역으로 들어와서 수직 계열화와 전 세계 유통 보급이 되냐, 이런 게 중요할 것 같다. 이 말씀까지 이제 드리고 종료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올해까지는 아마도 비트코인 가격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뭐 반도체도 빠지고 이렇지만 한국 주식은 좀 회복을 했고요. 증권 투자 늘 어렵습니다. 머크의 모더나 항암 백신, mRNA 이런 얘기도 있고 여러 가지 섹터, 제가 바이오 시리즈 괜히 시작한 게 아닌데 좀 그래도 조회수가 안 나오더라도 더 열심히 할 걸 그랬나. 모더나, 화이자 뭐 이런 다 준비하고 있었거든요.
어쨌든 오늘 여러분들 미래는 이러한 가상자산에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우주 컴퓨팅, 우주 파운드리 이런 우리가 전혀 블루칩 혹은 ETF 뭐 이런 전통적인 자산 배분 방식, 성공 방정식 이런 거 깨질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가상자산 관련된 주식에 이제 관심을 가지되 앞으로 굉장히 많은 거래를 포섭할 수 있는 이러한 주요 거래소 주식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것이 좋지 않겠나. 요것도 제가 살만한 가격으로 좀 떨어지면 다시 한번 포스팅에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